선수도 흑도를 잡으러 가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입구자를 두고요. 흑이 늘고 젖혀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막상 흑이 팩감이 없거든요. 아, 지금 또 초반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백이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게 있었고요. 박태희 선수가 지키기는 지켰는데 가장 좁혀서 지켰고요. 그런데 이수가 놓이니까 그래프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요. 백이 바깥쪽을 나가는 행마가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 자리는 선수가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게 백이 잡는 자세가 아래쪽으로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는 형태가 됐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는 잡았을 때 나중에 중앙 쪽을 밀리고 단수가 아프니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 찝히는 것까지 너무 아픕니다. 아, 형태가 단숨에 무너지네요. 그래서 좀 인공지능 그래프가 움직였던 걸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우변 쪽을 두면서 패 형태로 버티는 게 좋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아, 박태희 선수가 이 돌을 놓는 손길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 눈치입니다. 네, 여기서는 흑도 한 칸을 띄어야 되고요. 백도 입구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일단 백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네, 붙여서 자칫하다가는 이 아래쪽 백돌이 자동으로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우아 쪽에 백돌이 위험하죠. 네. 자, 정유진 선수가 장문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백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뛰는 것은 찔러서 안 됩니다. 그냥 흙이 끊어간다면은 뭐 단수치고 축으로 모는 것이 여기가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건 백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좀 묘한 타이밍에 젖혔어요. 이거는 흙이 중앙 쪽을 잡겠죠. 귀는 괜찮고요. 네, 귀는 한 점이 잡히더라도 여길 먼저 찝습니다. 단수 치는 것은 중앙 쪽에 두 점이 잡힌 다음에 패 형태로 흙이 버티면은 그거는 백이 안 되고요. 중앙 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밀어서 네. 단수 친다면은 다시 한번 손을 빼고요. 네, 그냥 네 점을 가볍게 처리를 했을 때 이 중앙 쪽의 흙 모양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네, 흙이 중앙 쪽을 받는 게 아니라 귀를 받아 두었습니다. 자, 정유진 선수 중앙을 선택해 볼 수도 있었던 장면 같은데요.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백도 여기 먼저 끊어야 돼요. 네, 초읽기 한 번 더 보냈고요. 끊어간다면 흑도 바로 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죠. 네, 끝낸다면은 중앙 쪽을 막는 것은 당장 축이 되기 때문에 흑은 여기서는 이 4점 쪽을 받아야 되고요. 이 4점 쪽을 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여보는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중앙을 잡히더라도 만약에 우아 쪽을 제압을 하면서 탈출할 수 네, 있다면 네, 바깥쪽을 나갈 수 있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괜찮나요? 막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막으면은
찔러서 아, 그쪽을 먼저 찌르고요. 네, 바깥쪽으로 탈출은 되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 우아 쪽에 백 모양이 못 사는 형태가 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연결이 돼요? 일곱, 여덟. 지금 이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냥 날일자 정도로 처리를 한다면은 네, 아마 이 정도의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정유진 선수의 입장에서도 막는 한 수였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돌바람과 카타고의 그래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30초. 네,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축에 대한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홍성지 해설위원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의견이신가요? 글쎄요, 저는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흙이 잘 된 느낌인 게 이 한 점을 잡히더라도 뭐 중앙 쪽은 여전히 밀어가는 자세가 좋고요. 30초. 하나, 그리고 일단 우아 쪽의 형태가 셋, 넷, 다섯. 밀고 막았을 때 아, 그럼 수상전이 뭐 백이 좋은 형태가 잘 안 나옵니다. 네. 당분간은 흑백 간의 이 외길 수순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자, 앞서 여기에서 홍성지 해설위원이 두 칸으로 좀 멀찍이 뛰어가는 행막 보여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칸을 뛰는 것은 여기 한 칸을 뛰고 네. 찌른 다음에 한 점을 잡으면요. 아, 양쪽이 네, 맛보기가 뒤쪽을 될까요? 끊는 것과 넘어가는 게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실전에는 날일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구자를 두고요. 흙이 밀고 막았을 때 여기 당장 끊어가는 것도 사실 백의 입장에서 골치가 아프네요. 셋, 넷, 단수치고 이렇게 여섯,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아홉. 여기 축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바짝 붙여갔습니다. 지금 이 수는 좀 생각지 못한 강수거든요. 젖히는 것이 통하지 않을까요? 네, 젖히면은 붙이는 것은 나가고 이 5점이 잡혀서 이건 백이 안 됩니다. 그러면 흙이 젖혔을 때 하나, 둘, 그냥 끊겠다는 뜻이겠죠. 다섯, 여섯, 일곱. 젖혔습니다. 백이 끊어가는 한 수라면 정유진 선수는 그 수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끊으면은 뭐 일단 늘어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30초. 백도 늘었을 때 셋, 넷, 다섯, 여섯. 변 쪽을 틀어 막아서 어차피 뭐 수상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정유진 선수는 수상전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이 잡는 방법에 있어서 축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점이 조금 애매한 게요. 이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흙이 막아서 수상전의 형태를 만들었을 때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수상전에서도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백은 이 장면에서 꽤 갈등이 되겠습니다. 단수를 쳐서 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늘어두어야 할지. 네, 백도 정말 단수 쳐서 잡고 싶기는 한데요.
저도 뭐 늘지 아니면 단수 칠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나, 둘, 자, 박태희 선수는 단수 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수상전은 어차피 좀 불리하다고 본 걸까요? 네, 귀 쪽을 흙이 막았을 때요. 이곳을 흙이 막았을 때 백이 가장 버티는 수는 아마 이 자리가 될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냥 뭐 단순히 수를 메운다면 백이 이쪽 단수 치는 건 안 돼요. 네, 중앙 나가는 자리가 성립되죠. 네, 결국에는 백이 한 번 뒤로 돌아가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늘어진 패라는 건데 뭐 한 수 늘어진 패는 뭐 당장 백이 결행할 수가 없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대희 선수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앙 쪽을 밀어가더라도 이거는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이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던 걸까요? 네, 그래도 일단 중앙 쪽에 날일자 정도를 두면서 흑돌을 압박을 해야 되는데 30초. 글쎄요, 하나, 이거는 둘, 셋, 밀리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그 자리 밀어갑니다. 단수 맞기도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다고 늘기에는 또 당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일단 백은 여기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젖히는 게 크게 끊어줄지도 모르겠고 일단 젖히고 있고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교환이 과연 득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아기에서 정유진 선수가 먼저 전투를 걸어갔고요. 사실 저희가 이 전투가 시작될 즈음만 하더라도 박태희 선수가 꽤 유리한 흐름으로 보였거든요. 네, 사실 박태희 선수가 좀 평범하게 두었더라면은 쉽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변 쪽에서 2선으로 밀어간 게 일단 흙이 반발하는 수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도 하변 쪽을 패로 버티면서 우변을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변 쪽을 받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흙이 단수 치고 호구를 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은 계속해서 밀어가는 것도 성립을 합니다. 백이 끊는 것은 흙이 단수를 쳐서요. 있더라도 이으면서 백돌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따내는 것은 바로 잡히고요. 있는 것도 따라 나가면서 또 백돌이 단수가 되죠. 네. 그렇다면 끊는 약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다면 또 그냥 기분 좋게 계속해서 밀어가면 됩니다. 정유진 선수가 이 온순한 바둑인 줄로만 알았는데 박태희 선수와의 전투에서 지금 성과를 냈어요. 네, 저도 정유진 선수가 좀 균형을 맞추는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바둑 먼저 싸움을 걸어갔고요. 뭐 처음에 시작은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지금 이끌어냈죠. 넷, 다섯, 여섯, 현재 일곱, 여덟. 그래프는 흑 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정유진 선수가 좀 기분 좋게 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다음 수가 고민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백은 뭐 계속 두면서 집이 되는 자리로 돌이 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 중앙 쪽에 네, 축을 나가는 게 성립이 된다면은 백이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흙은 너무 쉽죠. 뭐 계속해서 돌이 나가는 쪽이 백이 집 날 곳으로 향하고 있고요. 네, 쉽게 이제 중앙 쪽을 지우는 쪽으로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흙은 좀 쉬워요. 네. 30초. 아무래도 어려운 쪽은 셋, 100. 자, 박태희 선수 쪽입니다. 밀어가기보다는 자, 중앙을 먼저 가열수를 했고요. 이건 나중에 축을 노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한 가지 좀 흙이 성급했던 것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밀어두는 게 좋았습니다. 지금 백이 꼬부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축을 나가는 것은 10초. 하나, 둘, 셋, 넷, 백이 타고 나가면서 이 여섯, 백돌이 안 잡히죠. 여덟, 아홉, 아, 네,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태희 선수 흙이 밀어가지 않은 그 자리 지금 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보기가 될까요? 네, 이 자리를 밀어갈 수도 있고요. 여길 그냥 따내더라도 지금 흙이 이쪽을 밀어가는 게 성립은 되는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를 끊기면 둘, 아, 이제는 위에서 치는 게 성립이 안 되죠. 네, 단수 치고 씌우는 것은 일곱, 밀고 나서 이쪽을 나갔을 때 흙이 뭐 2점은 잡겠지만 바깥쪽으로 탈출이 되는 순간 이건 흙이 안 됩니다. 자, 박태희 선수 밀어갔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도 지금 밀어갔는데요. 따내서 끊는 게 만약에 성립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밀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따내는 게 더 좋았고요. 다섯, 여섯, 네, 지금 정유진 선수가 여길 두면서 버티는 게 있긴 해요. 오, 그냥 나갑니다. 정유진 선수가 오늘 각오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냥 나가는 것은 글쎄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 일단 바둑을 어지럽게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 어려울 게 없어요. 외길이거든요. 네, 그렇죠. 백은 뭐 쉽게 계속해서 단수를 치고 나가면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뭐 안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전단을 구해야 되는 박태희 선수였는데 정유진 선수가 먼저 싸움을 걸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박태희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일이고요. 이 다음에 진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다음에 백이 이곳보다는 반대쪽을 밀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단수를 치더라도 여기는 뭐 따낼 수도 있지만 치받아서 네. 받을 수도 있고요. 치받는 행마도 가능하네요. 네, 다음에 젖히는 행마가 일단 흙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흙돌이 압박이 되죠. 한 번의 전투에서 정유진 선수가 좀 재미를 봤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었을까요? 네,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다시 한번 전투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좀 의문이고, 무엇보다 좀 복잡해진 느낌이 있죠. 네, 바둑도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흙이 양군마로 몰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참고도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완전 똑같이 진행이 됐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흑이 여기 따내는 게 선수기 때문에 30초. 이곳 한 칸보다는 셋, 넷, 조금이라도 이 백도를 압박하는 쪽으로 일곱, 여덟, 두고 싶고요. 아홉. 아, 중앙을 돌보기에 앞서 먼저 귀 쪽인가요? 근데 이거는 여기 건너붙이는 게 조금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막아서 차단을 한다면요? 막는다면은 끼워서요. 막는다면 다시 끊어가고요. 이거. 네, 일단 있는 것은 단수를 치면서 바로 흑돌이 잡히기 때문에 네. 흑은 패를 걸어야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팩감은 백이 많겠죠. 일단 이 백돌이 잡혀 있는 순간 팩감은 백이 많습니다. 자, 건너 붙여갔고요. 그럼 흑은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그냥 여기를 틀어 막고요. 백이 끼울 때 이 6점을 버려야 됩니다. 6점을 버리고 네, 그냥 이쪽 방면으로 중앙 쪽을 안정시키는 게 지금은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막아갔고요. 흑 6점은 그럼 지금은 요석은 아닌 건가요? 요석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백은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세 개 정도 네, 확보가 경우에 되어 따라서는 있네요. 3개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 둘, 셋. 흑의 입장에서 패를 바로 결행하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유진 선수의 이 제스처로 보면 약간 착각을 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떨까요? 네, 당장 이렇게까지 끊어가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이라도 흑은 냉정해야 됩니다. 일곱, 여덟. 결행합니다. 이게 일단 끊고요. 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당장 끊어서 패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단수 쳤을 때 이게 문제예요. 흑은 따내야 하고요. 흑이 따내야 되고 백이 따낼 때 다시 되따내는 형태가 되따내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되는데 그 다음에 끊으면은 흑은 패감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 네, 흑이 당장 패를 들어가는 것은 패가 해소가 됐을 때 또 이쪽의 뒷맛도 나빠지고요. 둘, 그리고 문제는 이 흑돌이 그냥 따내지면은 이 중앙 쪽도 문제가 생기죠. 여기 따내는 게 선수로 듣지를 않으니까 글쎄요, 이게 흑이 대책이 없는데요. 정유진 선수가 좀 갈등을 하던 찰나에 좀 결행을 했고요. 이건 깊어졌습니다. 네, 백도 여기를 그냥 끝내요. 여기 먼저 단수를 쳐야죠. 그게 좋은 수순이었군요. 네, 그쪽부터 단수를 치는 게 확실히 이득을 보는 길이고 이거는 그래도 흑도 좀 숨통을 트게 만들 수 있는 건 여기를 지금이라도 따내야 됩니다. 이 하나만 선수가 듣더라도 나중에 많이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네, 어차피 여기 단수 치는 것은 지금은 따내고 백이 따내고 흑이 따내는 형태가 됐을 때 아홉. 한 수로 어차피 흑돌이 죽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당장 패를 걸어가는 것은 글쎄요. 자, 두 선수 모두 주변을 살펴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 앞만 보고 가고 있어요.
정유진 선수는 지금 이쪽을 따내고요. 백이 네. 따내는 형태가 됐을 때 이때 패를 따내나요? 네, 지금 이 패를 따내서 백이 어느 쪽에 패감을 쓰더라도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게 이 우아 쪽도 너무 크기 때문에 흙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흙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의 백돌도 약하고 우변 쪽의 백돌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30초. 하나, 우아 쪽이 둘, 잡히더라도 충분히 둘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리였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패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깜짝 놀랄 만한 선택인데요. 이거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여기를 잡히면은 귀의 맛도 사라지고요. 여기 따내는 것도 다시 선수로 듣고 박태희 선수는 이제 중앙 쪽을 잡는 것 말고는 이 바둑을 이기는 길이 없어요. 다섯, 여섯. 이미 실리로는 따라잡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네, 지금 박태희 선수 좀 흥분되죠. 흙이 패를 해소하자마자 뭔가 실수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패가 너무 아쉬운데요. 네,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났죠. 여기 단패가 났고요. 일단 붙이는 순간 단패가 납니다. 근데 백이 한 가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기를 먼저 하나 밀고요. 맞고 그 다음에 이은 다음에 흙이 받았을 때 이쪽으로 메우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면은 흙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에 막히는 곳이 돌이 오고요. 따내서 이렇게 패가 됐을 때 이렇게 돼야 이제 상변 쪽에 백돌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날일자를 두더라도 입구자로 붙여서 여섯, 치받는 것은 여덟. 젖히면 백돌이 살아갑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오. 역시 단패이긴 한가요? 네, 단패긴 한데요. 패가 해소가 됐을 때 한 칸을 뛰면 이건 백돌이 연결이 안 되죠. 그렇다면 사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박태희 선수가 정말 다운 느낌에서 마지막에 그쪽 교환 하나가 정말 아쉽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약간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패는 만들어졌고요. 네, 일단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패는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박태희 선수가 이쪽으로 메우질 못하고 바깥쪽으로 뒀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한 수 늘어진 패가 됐네요. 일곱, 여덟, 아홉. 일선을 밀어서 2점으로 키워두는 것이 포인트였군요. 네, 정말 박태희 선수가 이런 데서 실수하는 선수가 아닌데요. 오늘은 정유진 선수가 뭔가 좀 마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 계속해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오면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실점을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유진 선수가 이번에도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겨낼 수 있을까요? 우상규에서는 한 수 늘어진 패가 만들어졌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역전을 하려면 꽤 갈 길이 멀겠는데요. 네,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온 듯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그래도 일단 정유진 선수가 셋, 넷, 다섯, 뒤로 물러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덟. 또 뭔가 계속해서 흙을 괴롭혀 봐야죠.
정말 궁금하네. 여기 하나 더 밀어놓고 패를 했더라면은 우아 쪽에 팩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셋, 그건 정말 역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곱, 확실히 단패와 한 수 늘어진 패는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렇죠. 자, 박태희 선수가 팩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패를 만약에 해소를 하더라도 이후에 이 대마사화를 흙은 노려볼 수가 있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네, 그게 둘, 셋, 조금은 애매한데요. 이 패를 해소를 하고 네, 오! 지금 패를 해소를 합니다. 해소합니다. 한 수 늘어진 패였는데요. 그래도 해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패를 해소를 합니다. 이거는 한 칸을 띄어서 이 백돌이 걸린다는 건데 부분적으로는 여길 두는 순간 패거든요. 흑이 패를 하면서 백이 패감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자체 내에서 누구의 패감이 많은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정유진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내렸고요. 근데 정유진 선수가 엄청 흔들리네요. 그래도 팩감을 받는 것이 좋았을까요? 네, 그래도 여기는 받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흑은 이 대마사활 전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팩감을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입구자를 두고 다음에 백이 패를 걸었을 때 뭐 이런 데를 찔러서 다섯, 여섯, 백이 해소를 한다면은 여덟, 이 자리를 두는 순간 백돌이 또 잡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좀 승부를 걸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바둑이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뭐 마지막의 변화가 정말 재밌는데요. 흑은 우하기에서 엄청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대마를 반드시 좀 추궁을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정유진 선수가 이 바둑을 만약에 진다면 이거는 꿈에서도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바둑입니다. 그만큼 뭐 흑이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하나, 둘, 하지만 지금은 좀 셋,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요. 다섯, 여섯, 네, 패가 만들어졌고요. 팩은 자체 팩감을 사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미 역전인가요? 네, 흑이 팩감이 잘 안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끊어서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 이어야 되고요. 네. 따냈을 때 흑은 이쪽의 팩감이 이제 유일한 팩감이거든요. 이 중앙 쪽 두 점 끊는 마지막 곳은 팩감이 하나, 되지 않는 건가요? 셋, 넷, 네, 지금 여기 여섯, 일곱, 이 받지 정도로도 이건 안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땐 백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끊었을 때 만약에 받아주더라도 다음에 이 자리를 늘게 되면 흑이 넘는 것은 일단 패를 이길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소하기에는 이 수상전이 입구자를 둔다면 흙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찌르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은 백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아, 백이 다섯 수죠. 여기까지 다섯 수죠. 마지막 네. 흙은 네 수기 때문에 둘, 백이 한 수가 빠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곳에 자체 팩감이 하나 더 남아 있나요? 네, 여기 팩감이 사실 부분적으로는 좋은데요. 백이 호구 자리에 돌이 오는 순간 이곳의 팩감이 더욱더 확실해지죠. 따내더라도 여기에 수가 백이 늘었기 때문에 네. 수상전도 확실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흙이 넘으면은 다음에 이쪽을 끼우고 다섯. 있는 것까지 또 팩감으로 듣습니다. 자, 백이 믿고 있는 것은 자, 바로 이 자리의 팩감이었고요. 흙은 넘어가기에는 이후의 팩감이 좀 걱정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패를 해소하기에는 수상전이 어떨까요? 네, 두 기사 뭐 템포가 정말 빨라지긴 했습니다. 백은 자체 팩감이 정말 많습니다. 네, 백은 이제 상변 쪽에 팩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젖혀서 쓰는 게 득인지 아니면은 빈삼각으로 하는 게 득인지 이게 고민이 되고요. 이렇게 두고 나중에 붙이는데 손이 왔을 때는 백이 득인데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나중에 붙이면은 흙이 찝는 자리가 끝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은 그걸 좀 고민을 했어요. 흙은 이제 이후의 팩감을 좀 생각해 보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아기 쪽, 네, 그냥 팩감 사용을 했는데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 여기 팩감을 사용을 했을 때 백이 받고요. 패를 따내고 백이 이 팩감을 사용을 하면 이 끊는 교환이 없으면은 이제 흙이 중앙 쪽에서 팩감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흙도 여기밖에 사실 지금 팩감이 없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여섯. 패로도 크게 이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유진 선수가 갑자기 좀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 네, 정유진 선수가 지금은 뭐 평범하게 둬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이제 시간 공격을 오히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템포가 빨라졌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서 백감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세 점으로 키웠습니다. 네, 지금은 이 선택이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백도 받지 않았습니다.